서울 시내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의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쏟아냅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신부 김하은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김진수의 팔짱을 낀 채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수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너 하나 잘 키운 것 같아서 오늘 정말 뿌듯하다. 하은이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저 행복할게요. 아빠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 제 가정도 잘 꾸릴게요. 진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우리 딸 꼭 행복해라. 웨딩 마치가 흘러나오고 두 사람이 버질로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냅니다. 진수는 딸과 함께 천천히 걸으며 신랑 박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은을 준호에게 넘겨주고 진수가 신부 아버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례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랑 박준호 씨와 신부 김하은 씨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행사 진행 직원이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신랑 측 귀빈으로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 루나 코스메틱 CEO 한서연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입구 쪽에서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샤넬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두른 여성의 우아한 모습에 하객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한서연이 신랑 측 테이블로 걸어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는 딸의 결혼식 풍경을 바라보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우연히 신랑 측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한서연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진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주변으로 퍼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친척이 놀라 진수를 쳐다봤습니다. 진수야, 괜찮아? 진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한서연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 강변도로에서 일그러진 차량이 보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여자를 안고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수연아, 정신 차려. 수연아. 경찰관이 진수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차량이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수색 작업을 하고 있지만 시신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수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진수는 현재로 돌아와 한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왼쪽 깃불의 작은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한서연도 진수를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 수 없는 기시감이 가슴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한서연은 곧 고개를 돌려 주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진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진수는 한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주례의 말도 신랑 신부의 서약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한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서연이 다른 하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서연이 진수를 쳐다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수연 씨 아니신가요? 한서연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진수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제 아내와 똑같으세요.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왼쪽 깃불의 점까지. 한서연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연이고요. 20년 전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못 보신 것 같네요. 한서연이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저는 처음 뵙는 분입니다. 한서연이 돌아서서 다른 하객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서서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루나 코스메틱 대표이사 한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랑 준호가 다가와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진수가 명함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저분 아나? 한서연 대표라는 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회사 최대 투자자세요. 5년 전에 귀국하셔서 사업하시는데 과거에 대해선 거의 말씀이 없으세요. 비서실에서 일정 관리를 다 하셔서 오늘도 신부가 누구신지 모르고 오셨을 거예요. 진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억을 잃었거나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하은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진수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격해서 그래. 우리 딸 시집 가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하은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오늘 고마워요. 저 정말 행복해요. 진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행복해라. 그게 아빠 소원이야. 피로연이 끝나고 진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인쇄소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진수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아내 수연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수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수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갓 태어난 하은이를 안고 있는 수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세 가족이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진수가 오늘 본 한서연의 얼굴과 사진 속 수연의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진수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연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수가 반지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 거라면 왜 우리를 떠난 거요? 왜 돌아오지 않은 거요? 밤이 깊어갔지만 진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앨범과 반지를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진수는 한서연의 회사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3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진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부터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8시가 조금 넘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내렸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한서연이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진수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한서연 대표님. 한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진수를 알아본 한서연의 얼굴에 미세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진수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20년 전 일에 대해 꼭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한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잘못 보신 거예요. 그때 건물에서 40대 여성이 급히 나왔습니다. 한서연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진수와 한서연 사이에 섰습니다. 대표님 누구십니까? 진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실종된 아내 이수연을 찾고 있는데요. 한 대표님이 제 아내일 가능성이 있어서. 비서실장이 진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약속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비서실장이 손짓으로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분 밖으로 모시고 나가세요. 경비원들이 진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수가 한서연을 바라보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이야기 나눠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한서연이 잠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서연은 곧 고개를 돌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들이 진수를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한서연은 30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수가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한서연의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된 두통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건물의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서연이 책상에 앉아 진통제를 꺼내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딸 하은을 만났습니다. 신혼집 근처 카페에서 하은과 마주 앉았습니다. 하은이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진수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이상한 소리 할 텐데 끝까지 들어봐라.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진수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본 한서연이라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내 엄마일지도 몰라.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가 손을 내밀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미친 것 같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림없어. 내 엄마의 모든 것과 똑같아. 하은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너무 힘드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진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내 엄마를 어떻게 잊겠니? 왼쪽 깃불에 점 걸을 때 오른발을 살짝 끄는 습관,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것까지 다 똑같아. 하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요? 그렇게까지 똑같아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목소리까지 똑같아. 아빠가 20년을 내 엄마 생각하며 살았는데 헷갈릴 리가 없어. 하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한테 물어볼게요. 한서연 대표님에 대해서. 하은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여보. 무슨 일이야? 하은이 물었습니다. 여보, 한서연 대표님에 대해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과거 경력 같은 거. 준호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회사 자료 찾아볼게. 근데 왜 갑자기? 하은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부탁해. 전화를 끊고 하은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알아본대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이틀 후 준호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사람이 하은의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서연 대표의 공식 기록은 10년 전부터만 있어요. 진수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준호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10년 전 미국에서 귀국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 기록이 없습니다. 미국 체류 기록도 애매하고요. 하은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그 전 5년은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공백이에요.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진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전 사고 직후부터 10년 전까지가 공백이라는 거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한 대표를 후원한 사람이 재벌 이민준 회장입니다. 하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민준 회장이요? 그 유명한?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10년 전 한 대표가 귀국할 때 이민준 회장이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큰 도움이 됐어. 진수는 집으로 돌아와 사설탐정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한서연은 두통을 참지 못하고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개인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한서연을 진찰했습니다. 대표님,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은데요. 한서연이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자꾸 이상한 기억 같은 게 떠올라요. 어린아이 목소리도 들리고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처음 진료했을 때 말씀드렸죠? 과거 기억상실의 원인이 된 사고의 충격이 컸다고요. 한서연이 물었습니다. 그게 왜 지금 다시 나타나는 건가요? 의사가 안경을 벗으며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셨나요? 그런 자극이 기억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한서연의 머릿속에 진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서연이 진료실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한서연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며칠 전 로비에서 면담 요청했던 사람 기억나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진수라는 분이었습니다.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신원조사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요. 비서가 메모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일주일 후 한서연의 사무실에 비서가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서연이 서류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김진수, 51세, 인쇄소 운영, 20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사망한 아내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수연, 20년 전 사망 신고, 생년월일 1974년 3월 15일. 한서연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생년월일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서연이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진수는 20년 전 사고 현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한강변 도로였습니다. 진수가 차에서 내려 사고 지점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 차가 미끄러지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진수가 근처 상가로 걸어갔습니다. 철물점 앞에 70대 노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20년 전에도 여기 계셨나요? 노인이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20년 전? 그때부터 여기서 장사했지. 왜?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 전 여름 저기 도로에서 큰 사고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노인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지. 비 오던 날 차 한 대가 강으로 떨어졌잖아.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혹시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사고 직후에요. 노인이 담배를 바닥에 비볐습니다. 이상한 거라. 아, 맞다. 검은색 비싼 차 한 대가 와서 사람을 태우고 갔어. 진수가 노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말요? 누굴 태웠는데요? 노인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여자였던 것 같은데. 다쳤는지 사람들이 부축해서 태웠어. 그게 구급차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진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떤 차였어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검은색의 번호판이 뭔지는 모르겠고 아주 비싼 차였어. 진수가 노인에게 거듭 고맙다고 인사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수연을 구조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서연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이민준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민주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맞았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를 찾는 남자 때문에 불편하시다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한서연이 민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비서실장한테 들었습니다. 한서연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제 과거에 대해 숨기고 있는 거 있나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한서연이 책상 위에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김진수라는 사람이 저를 이수연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생년월일이 저랑 똑같아요. 20년 전 사고로 죽었다는 그 사람이요. 민준이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며칠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말씀드려야 할지. 한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뭘 말해야 하는데요?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저희 아버지가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서연 씨를 발견하셨습니다. 한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민준이 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져 있었대요. 아버지가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때 이미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서연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를 구해주신 거네요. 근데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민준도 일어서서 한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었어요. 사고 뉴스를 봤지만 사망 신고가 되어 있어서 서연 씨가 이수연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한서연이 벽에 기댔습니다. 5년 전부터는 알았다고 했죠?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가 행복하게 사업하시는 걸 보니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한서연이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제 인생인데 제가 결정할 권리도 없었나요? 민준이 한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서연 씨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한서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이요? 그래서 제 과거를 숨긴 거예요? 민준이 한서연을 간절히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가 과거로 돌아가면 제 곁을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한서연이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이 사무실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민준이 나가고 한서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서연이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한서연은 진수의 인쇄소 앞에 섰습니다. 낡은 2층 건물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서연이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서연을 보는 순간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연. 한서연이 진수를 막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야기는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진수가 한서연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오래된 인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서연이 인쇄기를 보는 순간 코끝에 잉크 냄새가 스쳤습니다. 머릿속에 희미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일하던 모습이었습니다. 한서연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진수가 한서연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한서연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얘기를 들려주세요. 이수연에 대해서요. 진수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이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진수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게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당신이
아니 수연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한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계속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건 새 가족이 놀이공원 갔을 때예요. 하은이가 5살 때였죠. 한서연이 사진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수가 마지막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사고 한 달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에요. 한서연이 사진 속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서연의 머릿속에 갑자기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며 웃던 순간이었습니다. 한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진수가 한서연을 부축해 2층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소파에 한서연을 눕히고 물을 가져왔습니다. 한서연이 물잔을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진수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한서연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한서연이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좀 괜찮아지셨어요? 진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한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좀 나아요. 주치의가 그러더라고요. 과거와 관련된 강한 자극이 기억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요. 진수가 한서연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한서연이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기억을 잃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진수가 소파 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한서연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어요. 제가 인쇄소 일이 안 풀려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한테 숨기고 있었는데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때 들통이 났죠. 한서연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왜 혼자 짊어지려 하냐고 울었어요. 같이 해결하자고. 근데 전 자존심이 상해서 심하게 말했습니다. 진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으로서 무능하다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거든요. 수연한테 참견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한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수연이 집을 나갔고 전 화가 나서 못 잡았습니다.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고가 났다고. 한서연이 진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진수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차가 강으로 떨어진 뒤였어요. 수연은 찾을 수 없었고 나중에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한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저도 혼란스럽고 CEO로서 책임도 있으니까요. 진수가 고개를 들어 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전 20년을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수가 한서연을 1층 입구까지 배웅했습니다. 한서연이 차에 올라 떠나는 모습을 진수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20년 전 저를 치료했던 병원 알려주세요. 민준이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한서연이 차를 몰고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준이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이쪽입니다. 두 사람이 의무기록실로 향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오래된 파일을 꺼내왔습니다. 한서연이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신원 미상 여성 환자, 중증 두부 외상, 혼수 상태 3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계십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60대 의사가 진료실에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의사가 의무 기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납니다. 20년 전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분이시죠? 한서연이 물었습니다. 제가 어떤 상태였나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혼수 상태였어요. 3개월 뒤에 깨어나셨는데 모든 기억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한서연이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호자가 이민준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환자분을 데려오셔서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셨습니다. 민준이 거들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가 신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사망 신고가 되어 있어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한서연이 의무 기록을 덮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온 한서연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아요. 제가 이수연이라는 거. 민준이 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아니 수연 씨.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한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20년간 한서연으로 살았는데. 민준이 한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결정하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서연이 민준의 손을 내렸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하지만 이건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이틀 후 한서연은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진수 씨, 따님과 함께 만날 수 있을까요? 진수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한서연이 조용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저녁 7시 세 사람이 개별룸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하은이 한서연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 씨,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연입니다. 하은이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수가 분위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일단 식사부터 하면서 얘기하자. 세 사람이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한서연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잃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20년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고요. 하은이 한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진작 저희를 찾지 않으셨어요? 한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는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제 이름도 가족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20년간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한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수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엄마 잘못이 아니야. 하은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빠. 근데 감정이 복잡해요. 한서연이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진수가 제안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봅시다. 그럼 확실해질 거예요. 한서연과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다음 날 세 사람은 병원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2주 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진수가 한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한서연이 진수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럴게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한서연은 차 안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살아온 삶과 잃어버린 과거 사이에서 그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진수의 휴대전화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진수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진수가 한서연과 하은에게 연락했습니다. 세 사람이 병원 상담실에 모였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와 김하은 씨는 99.99% 확률로 모녀 관계입니다. 하은이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한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수가 한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정말 당신이었어. 한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제가 정말 이수연이었다니.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수가 하은을 따라갔습니다. 복도에서 하은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하은아. 하은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수가 딸을 안았습니다. 천천히 받아들이자. 엄마도 혼란스러울 거야. 하은이 아버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한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설명했습니다. 사망 신고 취소 절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수연으로 신원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한서연이 물었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수연으로 돌아가시고 사업상 필요하시면 한서연을 상호명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 진행해 주세요. 다음 날 한서연은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20명의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한서연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2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고 최근 제 진짜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분간 전문 경영인에게 CEO 직무를 맡기겠습니다. 저는 회장으로 물러나 큰 방향만 결정하겠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갑작스러운 결정 아닙니까? 한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입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지만 결국 한서연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한서연은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진수 씨, 아니 진수 씨. 과거를 되찾고 싶어요. 도와주시겠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다음 날 진수와 한서연은 옛 집터를 찾았습니다.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한서연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나요? 진수가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3층 구석집이었어. 작았지만 따뜻했지. 한서연의 머릿속에 희미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좁은 거실에서 아이와 놀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동네 빵집 앞에 섰습니다. 30년 넘은 낡은 간판이 그대로였습니다. 진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70대 할머니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진수를 보더니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진수 씨 아니야? 오랜만이네. 할머니의 시선이 한서연에게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어머, 수연이 아니니? 죽었다고 들었는데 살아있었구나. 한서연이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한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 낳고 맨날 여기 와서 단팥빵 사가던 거 기억 안 나? 임신했을 때는 하루에 2개씩 먹었잖아. 할머니가 단팥빵 하나를 꺼내 한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자, 먹어봐. 옛날 그 맛이야. 한서연이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 달콤한 맛이 퍼졌습니다.
순간 한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 맛, 기억나요? 진수가 한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한서연과 진수는 빵집을 나와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진수가 한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우리 처음 만났어. 당신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지. 한서연이 벤치로 다가갔습니다. 여기서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무릎에서 피가 나서 걷지도 못했어. 내가 병원까지 업고 갔지. 한서연의 머릿속에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진수가 자신을 업고 가던 모습이었습니다. 한서연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당신이 농담을 했어요. 이렇게 예쁜 사람 업어본 건 처음이라고. 진수가 놀라 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기억나요? 한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기억이. 진수가 한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고 그날 얘기해도 될까요? 한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업 실패로 빚을 졌고 당신한테 숨겼어. 들켰을 때 당신이 울면서 같이 해결하자고 했는데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자존심이 상해서 심하게 말했어. 참견하지 말라고. 한서연이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괜찮아요. 진수가 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집을 나갔을 때 붙잡았어야 했어. 그게 평생 후회야. 한서연이 진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린 다시 만났잖아요. 20년이 걸렸지만 강물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흐르는 동안 한서연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사고 전까지의 기억 대부분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진수와 한서연, 하은과 준호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하은이 20년 전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서 똑같이 찍어요. 네 사람이 회전목마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하은이 사진을 확인하며 웃었습니다. 정말 똑같네요. 한서연이 하은을 안았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20년 동안 없어서 미안해. 하은이 한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진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가 한서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줄래요? 한서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20년 전 그 결혼 반지였습니다. 진수가 한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결혼식 올려요. 제대로 된 약속을 하고 싶어요. 한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게요. 진수가 한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습니다. 재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한서연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팠습니다. 한서연이 침대 옆 탁자를 붙잡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화장실로 걸어가던 중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서연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가정부가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가정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가정부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어서 진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대표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진수가 차 키를 집어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구급차가 한서연을 병원 응급실로 실어 날랐습니다. 진수가 급히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한서연은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진수를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진수가 응급실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30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진수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괜찮은 겁니까?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슨 검사요? 의사가 진수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코피를 동반한 급성 두통이라면 뇌 쪽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MRI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진수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서연은 오후에 MRI 촬영을 받았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진수가 침대 옆에 앉아 한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여보. 진수가 한서연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깨어났구나. 많이 아파? 한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좀 어지러운데 견딜만해. 그때 하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은이 한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한서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오전 담당 의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진수와 하은이 긴장한 얼굴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MRI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뇌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한서연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진수가 한서연을 부축했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사고 당시 입은 머리 부상 부위에 종양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의사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진수가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겁니까?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종양 위치가 위험합니다. 수술 성공률은 60% 정도입니다. 진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은이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한서연이 오히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주세요.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2주 후 그 전에 정밀 검사를 더 해야 합니다.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한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겨우 다시 만났는데 이럴 순 없어. 절대 안 돼. 한서연이 진수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20년 전 이미 한 번 죽었다 온 사람이야. 이번에도 이겨낼 거야. 하은이 엄마의 다른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막 우리 가족이 됐는데 이럴 순 없어요. 한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널 위해서라도 꼭 이겨낼게. 그날 오후 민준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꽃다발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소식 듣고 달려왔습니다. 한서연이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민준이 진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민준입니다. 서연 씨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진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연을, 아니 서연을 살려주셔서. 민준이 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모시겠습니다. 미국 뇌종양 전문의도 섭외하겠습니다. 한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민준이 한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준이 병실을 나가며 진수와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힌 후 한서연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진수와 하은, 준호가 한서연을 데리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동해안의 작은 해변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한서연이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으니 행복해. 하은이 엄마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될 거예요. 꼭 잘 될 거예요. 한서연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엄마 약속할게. 진수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사진 찍자. 네 가족 다 같이. 네 사람이 모래사장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배경으로 들렸습니다. 진수가 타이머를 맞추고 달려와 한서연 옆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한서연과 진수가 테라스에 나와 별을 봤습니다. 한서연이 진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없어. 진수가 한서연을 안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당신은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한서연이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 사랑받고 딸과 화해하고 진짜 가족이 된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진수가 한서연에게 키스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50년은 더 함께 살아야 해. 약속해. 한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두 사람이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한서연은 하은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서연이 침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하은아, 엄마 옆에 앉아. 하은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서연이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하은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하은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런 거 쓰지 마세요. 한서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야. 엄마가 20년 동안 곁에 없어서 미안해.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한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널 낳고 키운 3년 그리고 돌아온 후에 이 시간들이 엄마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하은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제발이요. 하은이 엄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서연이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요. 한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검사? 하은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임신 6주래요. 엄마가 제일 먼저 알았으면 해서요. 한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하은아, 정말? 하은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서연이 딸을 다시 안았습니다. 축하해, 우리 딸. 정말 축하해. 한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꼭 살아서 내 아이 안아줄게. 약속할게. 두 사람이 오래 포옹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6시 간호사가 한서연을 수술실로 옮기기 위해 왔습니다. 진수와 하은, 준호, 민준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진수가 한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사랑해. 꼭 이겨내고 와. 한서연이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사랑해.
다시 한번 당신 품에 안기러 올게. 하은이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기다릴게요. 한서연이 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간호사가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은이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네 사람이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수술 진행 표시 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은은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수가 벽에 기대섰습니다. 민준이 커피를 사다 건넸습니다. 드세요. 기운 차려야죠.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먹겠어요. 8시간이 지났습니다. 9시간째 되는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진수가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진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은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뇌 손상도 최소화했습니다. 진수가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잘 지켜봐야 합니다. 한서연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생명유지장치에서 규칙적인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진수가 유리창 너머로 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부디 깨어나줘. 약속했잖아.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서연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면회 시간에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예요. 하은이요. 한서연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은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눈 떠요. 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안아줘야 하잖아요. 하은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한서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은이 깜짝 놀라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확인했지만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48시간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진수가 면회 시간에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서연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나야. 진수야. 우리 하은이가 내 목소리 듣고 싶어 해.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손주도 할머니 기다리고 있어. 제발 돌아와줘. 그 순간 한서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한서연이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진수가 한서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깨어났구나. 정말 잘했어. 한서연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진수는 알아봤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진수가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와 한서연을 확인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입니다. 진수가 복도로 나와 하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은아, 엄마 깨어났어. 하은이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요? 아빠, 정말요? 진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 깨어났어. 일주일 후 한서연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돌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 속도십니다. 환자분의 생존 의지가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서연이 침대에 앉아 웃었습니다. 가족들 덕분이에요.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3주 정도 더 입원 치료 후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수와 하은이 기뻐했습니다.
민준이 마지막 병문안을 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서연 씨, 정말 다행입니다. 한서연이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민준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놓아드릴게요. 행복하세요. 한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도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민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민준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진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네요. 한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전 없었을 거예요. 3주 후 퇴원 날이 밝았습니다. 한서연이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수가 한서연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가자 회사 직원들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수가 한서연을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한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원 1년 후 한서연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회장실에서 원래 보고를 받는 한서연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실적 보고서를 펼쳐놓았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한서연이 보고서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서연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한서연이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일찍 가시는 거예요? 한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응, 오늘 손녀 100일이거든. 한서연이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산부인과 입구에 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이 차에서 내려 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진수가 한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두 사람이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하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수아야, 할머니야.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한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수아. 진수가 옆에서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은이 어렸을 때랑 똑같네. 하은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옆에 있어 주셔서. 한서연이 아기를 하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꼭 봐야 할 순간이었어. 석 달 후 수아의 100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친척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진수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손녀의 100일을 축하하게 됐네요.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수가 한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어요. 한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이 날 찾아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100일 잔치가 끝나갈 무렵 민준이 여자친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한서연과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시네요. 한서연이 민준의 여자친구에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연입니다. 여자가 밝게 웃었습니다. 소문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준이 여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 행복을 찾았습니다. 진수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행복하세요. 민준과 여자친구가 자리를 떴습니다. 한서연이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진수와 한서연은 20년 전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강변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꽃다발을 들고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한서연이 꽃다발을 물가에 놓았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게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 진수가 한서연을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는 보내주자. 두 사람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 위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한 달 후 진수는 인쇄소를 하은 부부에게 넘겼습니다. 하은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빠, 제가 잘 지킬게요. 진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라면 믿어. 잘할 거야. 진수와 한서연은 경기도 외곽에 작은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마당이 넓은 2층 집이었습니다. 한서연이 마당을 거닐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 진수가 한서연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래, 20년치를 보상받는 거야. 그해 가을, 한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다시 태어난 사랑이었습니다. 서점에서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독자들이 모였습니다. 한서연이 단상에서 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시간보다 강합니다. 기억보다도 강합니다. 독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서연은 인쇄 수익으로 기억상실증 환자를 돕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진수와 함께 재단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수아의 첫 돌날이었습니다. 네 가족이 사진관에 모였습니다.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다 같이 웃어주세요. 진수와 한서연, 하은과 준호, 그리고 아기 수아가 포즈를 취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 가족이네요. 한서연이 수아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기적이에요. 저녁이 되어 진수와 한서연은 전원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었습니다. 한서연이 진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이 우리를 떼어놓았지만 결국 더 깊은 사랑으로 다시 만나게 해줬어. 진수가 한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을 함께하자. 한서연이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거야.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집안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마당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진수와 한서연의 실루엣이 달빛 아래 겹쳐졌습니다.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한서연이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진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한서연이 눈을 뜨며 웃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길. 진수가 한서연에게 키스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 위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집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진수와 한서연은 서로를 꼭 안은 채 평화로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시간도
기억상실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혼에 새겨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20년의 긴 여정 끝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영원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진수와 한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잊지 못했던 두 사람, 죽음마저도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지만 결국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장에서 마주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기적 같은 재회, 되찾은 기억, 그리고 함께한 시간들. 뇌종양이라는 또 다른 시련도 그들의 사랑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진수와 한서연은 손녀 수아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마당에서 별을 보며 서로를 꼭 아는 채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했습니다. 영혼에 새겨진 약속,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 좋아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